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76화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진짜 빨리 짧게 한번 해볼게요. 어, 보통 다 아세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할인해 준다고 하더니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오른다. 그거는 보험회사들이 이 도둑놈들이 말을 안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SNS에 막 퍼졌던 적이 있어요. 뭐 몇 년 전이죠. 그런데 뭐 지금은 사실 다 아시는데 어떤 원리인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자동차에 우리가 장착하는 옵션 혹은 부품 혹은 뭐 이런 뭐 다른 것들입니다. ABS, 에어백, 선루프, 사제 휠, 투톤 도장, 틴팅. 틴팅이 뭔지 모른다고? 썬팅. 원래는 틴팅이라고 해요. 자, 썬팅, 블랙박스, 긴급 사고 통보 장치, 블루링크나 유보 같은,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전방 충돌 경보 장치. 이건 장착하는 거 아니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 혹은 만 65세 이상이시다. 뭐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뭐 말지. 자, 지금 이렇게 적은 것들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ABS 에어백은 요즘 거의 뭐 장착 안 된 차가 없죠. 옛날에는 ABS 아닌 차들 많았어요. 에어백 없는 차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어백 ABS가 거의 뭐 기본이죠. 그게 없는 차를 찾기가 힘들죠. 승용차 중에서는. 자, 그런데 ABS나 에어백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냐? 미칩니다. 내가 ABS가 없어요. 없는 차를 사요. 자, 그러면 차값이 예를 들면 차값이 뭐 2천만 원이다 칩시다. ABS를 이 차에 장착하면 얼마인가요? 원래는 없는 차요. 자, 없는 차를 난 살 거야. 이러면 2천인데 ABS 장착하면 ABS 예를 들어 150만 원이래요. 그럼 2,150만 원짜리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자차를 가입해요. 자차 보험료를 산출하는 그 가액이 2천만 원짜리하고 2,150만 원짜리하고 어떤 게 보험료가 더 많을까요? 2,150만 원 당연히 보험료가 더 많죠. ABS를 장착함으로써 보험료가 오르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ABS가 어떤 건지는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도 있어요. 안티 브레이킹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타이어가 예전에 ABS가 없던 차들은 브레이크를 꽉 앞에 전방에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깨 하면서 스키드 마크가 쫙 발생됐어요. 어떻게 되냐? 타이어가 꽉 잠겨서 안 굴러가요. 타이어는 안 굴러가. 그런데 차는 달리던 속도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타이어가 노면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쭉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서죠. 그 마찰력으로 서게 되는 거죠. 서거나 혹은 뭐 사고가 나겠죠. 그런데 ABS는 뭐냐면 타이어가 제동력을 받아서 굴러가는 속도가 이제 줄어요. 줄면서 제동이 그러면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이 노면하고 딱 맞게 딱 굴러가던 것이 타이어는 덜 굴러가고 노면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겠죠. 꽉 잠긴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단 제동을 하게 되면 벌써 마찰이 살살살 생겨서 꽉 잠기면 이제 쭉 미끄러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찰력이 완전히 잠겨서 쫙 미끄러져 갈 때보다 그때보다 약 한 70에서 80% 정도 잠겼을 때가 오히려 제동력이 더 좋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초에 수십 번을 브레이크를 다다다다다다다닥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가 완전히 잠기지 않고 안티 락 브레이크 시스템 완전히 잠기지 않고 제동이 팍팍팍 먹어가지고 속도를 줄어들게. 그러니까 ABS가 없는 차량보다 ABS가 있는 차량이 제동 거리가 더 짧아지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장치죠. 그러니까 ABS를 달면 그 150만 원에 대한 자차 보험료는 조금 오르겠지만 전체 보험료는 할인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기본으로 달려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데 에어백도 마찬가지. 에어백은 뭐예요? 탑승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백은 전체 보험료는 아니고 자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에어백 안 단 거하고 단 거하고 비교하면 보험료가 조금 근데 그 보험료 얼마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차 보험료만 따로 한번 보세요. 내 보험료가 예를 들어 한 돈 100만 원 된다 쳐도 자차는 뭐 저 뭐 몇천만 원짜리 외제차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라 하더라도 자차는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2천만 원짜리 차에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에 만 원이야. 근데 사실 이거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안 들어요. 단순히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야. 보험료가. 차값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 20만 원이면 3천만 원이면 30만 원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드러나요.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오늘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썬루프를 달았어요. 근데 썬루프는 안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그 썬루프는 달면 그냥 보험료 올라가는 거예요. 사제 휠 달았어요. 사제 휠하고 안전하고 상관이 있냐? 물론 이런 거 뭐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안전하고 뭐 하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안 올라가요. 이게 그저 안 내려가요. 이거 올라가요. 투톤 도장을 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원래 나왔던 차 색깔이 아닌 투톤 도장 따로 했어요. 그럼 요 금액만큼 보험료가 올라가요. 자, 틴팅, 썬팅을 했어요. 썬팅 보험료 올라가요. 그런데 처음에 차 사면 요즘 거의 뭐 썬팅해서 블랙박스 달아서 이렇게 그 딜러분들이 그냥 갖다 주시죠. 그 딜러분들 수당에서 이렇게 빼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그거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딜러분들 자기 돈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수당에서 그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썬팅은 당연히 그 차에 달린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썬팅도 처음에 차 나올 때는 썬팅 없잖아요. 근데 붙인 거잖아요. 그 썬팅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자차세를 받을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썬팅에 대해서 내가 자차세를 받고자 한다면 썬팅 금액만큼 자차 금액을 추가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보험료가 할인이 되죠. 얘는 좀 더 할인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긴급사고 통보장치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블루링크, 기아는 유보, 뭐 또 뭐 BMW는 뭐 커넥티드카 뭐 있는데 그런 긴급사고 통보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당연히 요 통보장치만큼의 가격은 뭐 그 차의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 있어요. 출고될 때 이게 달리는 거죠. 그래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보험료 오르는 게 아니고 얘는 보험료 할인만 됩니다. 무려 7%. 얘가 제일 커요. 이거 있으면 좋습니다. 제 차는 없어요. 자, 차선 이탈 경고장치. 당연히 보험료가 이 경고장치의 부족감만큼은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전체적인 보험료는 떨어지겠죠. 전방 충돌 경고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운전하겠지? 라고 해서 보험료를 좀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만 65세 이상은 무조건 할인해 주는 게 아니고 고령자 안전교육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만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일 경우에 우리 가족 중에 65세가 있어. 그거 안 돼요. 자, 65세 이상의 피보험자 차주분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 만 65세 이상이고 고령자 안전교육을 받으면 또도 보험료 할인을 해드려요. 이것도 제법 괜찮아요. 근데 이거 받으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귀찮대. 자, 그렇고요. 커넥티드카 안전운전은 뭐냐면 커넥티드카 긴급사고 통보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1년 이상 운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UBI인가 점수라는 게 이거 확인서 떼면 나와요. 그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괜찮은 점수를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은 추가 할인을 조금 더 해줘요. 자, 그리고 마일리지 특약은 뭐 현대산 같은 경우에 15,000km 이하 타시면 보험료 환급해드리는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보험료가 오르지만 또 할인도 받는 그런 항목들은 ABS, 에어백, 블랙박스 요거는 그냥 가는 거고요. 차선 이탈 경고장치, 전방 충돌 경고장치 그리고 마일리지 아니고 자, 얘들은 각각에 대해서 보험료가 오르지만 그리고 보험료도 또 할인도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들 썬루프는 보통 그냥 달려 나오죠. 사제 휠 내가 달았어요. 차 나오고 투도 도장을 새로 했어요. 내가 그래서 등록사업소 가서 등록증도 도장했다고 등록까지 했어요. 합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자, 그리고 썬팅 했어요. 이런 거를 내가 이건 아니고 내가 자차 가입한 회사에 요런 거 했어요라고 추가로 요거 얼마 들었어요라고 금액을 등록해 놓지 않으면 자차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대물은
다른 차가 나를 박았어요. 대물은 내가 뭔 짓을 했든 내 차의 손해를 보상을 다 해줘야 돼요. 자차는 내가 요거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 보상을 받는 거고요. 대물은 내가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뭔 상관이 있어.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냥 보상해 주는 거고. 보상과 배상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블랙박스 가면 보험이 오른다더라. 보험에서 돈 주는 그 말을 하는 그거 아니고 기본 원리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이라고 제가 뭐 손해보험협회 뭐 과실비율 뭐 도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게 과연 뭐냐? 손해보험협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돼요. 손해보험협회 여러분 KNIA인가 이렇게 나와요. 거기 들어가 보면 바탕화면에 보면 뭐 개 사진 하나 있고 애기들 둘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요 개 밑에 보면 자동차 그림 하나 해가지고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거 꼭 눌러 보시면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도표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 보면 차대차 사고냐, 고속도로 사고냐, 차대 오토바이 사고냐 등등등등. 그리고 가장 검색을 많이 해보는 그런 어떤 과실의 유형은 어떤 거냐, 뭐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거기 살펴보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과실도표라는 게 나오고요. 1976년도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이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7차 개정인가 8차 개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정해가면서 만들어 오고 있어요. 이거 저기 하문철 변호사님 이거 억수로 싫어하시거든요. 왜 싫어하시냐면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은 빨리 지금 이 사고건을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워낙 많은 건을 배당을 받아요.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편들어 준다고 가끔씩 욕을 먹는데 근데 진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고를 딱 보면 이 사고는 어떤 사고예요? 예를 들면 진로 변경 사고예요. 그럼 진로 변경 사고는 요 도표에 보면 242도거든요. 242도 맞을 거예요. 보면 요거는 과실이 기본 과실은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인정이 되면 7대 3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도 달리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살펴서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보상가 직원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조정 내용이 아니야. 말이지 내가 다 들어갔는데 그 차가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 잘못 인정을 안 해. 70% 과실인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래. 자기가 바쳤으니까 피해자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표상은 그렇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내 패가 남 패가 보험회사라 그런 게 저쪽 말만 듣고 이렇게 욕을 하셔. 진짜 쌍욕을 해요. 네. 그러면서 금방 밀어넣고 막 이래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7대 3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방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문철 변호사님 욕하시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분명히 블랙박스나 혹은 차량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살펴서 그 기본 과실이 아니라 다르게 살펴볼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보상가 직원이 그런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혹은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냥 이거니까 막 딴소리 하지 마세요. 막 자기 그냥 기준에 그냥 막 이렇게 밀어붙였거나 어쨌든 보상가 직원이 얘를 너무 기본 과실을 신봉하고 이거는 뭐 도표상 과실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들이대는 이런 경향이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다 그렇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다. 다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정 기준 요런 사고에는 예전에 진행된 그런 어떤 법원의 판결 그리고 법규 누가 더 주의해야 되느냐 뭐 등등을 봤을 때 요 사고의 기본은 이런 과실이 타당하다라는 거를 정리해 놓은 자료죠. 귀한 자료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맹신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블랙박스 다음에 보험료가 오른다. 자차 차량의 어떤 부속품과 보험료의 할인 할증 관계 한번 봤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게 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2월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벌써 쭉 지났어요. 7일이에요. 어쨌든 2020년 지금 다시 코로나 때문에 막 많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지금 사무실에 이 현대해상 빌딩 19층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